안녕하세요. 이슈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시작있는 이슈들을 다뤄보는 시간 이슈 문을 열었습니다. 자, 설 연휴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설 연휴 동안에 국내 증시는 열리지 않지만 또 해외 주요국 증시는 열리기 때문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설 연휴에 마냥 편하게 쉬지만은 못하실 것 같은데요. 설 연휴 지나고 나서 또 우리 증시는 어떤 모습을 보일지 또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옆에 계신 목 선생님 만나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실 설 연휴 때 방송이 있냐 없냐 문의가 많았는데 이제 서프라이즈하게 또 준비를 했습니다. 자, 선생님 올 한 해를 생각을 하면 1월, 2월 두 달밖에 안 됐지만 1월은 상승을 강하게 보여줬고 2월은 좀 조정을 하는 장세였어요. 설이 지나고 나면 좀 시장이 올라갈까요? 그냥 박스 같아. 박스? 전에 뭐 공매도 재개가 될 때까지는 조금 박스권일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연장선인가요? 계속.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간단히 지수는 삼성전자 올리지 않는 한 지수 못 가. 근데 선생님 그 지수가 못 가는 이유 중에 최근 들어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연기금의 매도세잖아요. 선생님께서도 지난번에 연기금이 계속 매도를 한다라고 하셨는데 연기금이 제가 포트폴리오 구성 비중을 봤더니 국내 주식의 비중을 줄이게 되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올해 계속해서 판다는 건데 기관이 결과적으로 매물을 출회하면 수급 주체는 개인 외국인 둘 남잖아요. 근데 외국인도 매도하잖아. 그럼 우리 증시는 갈 힘이 없는 거네요? 근데 그 사이에 밑에 다른 종목도 자동차라든지 다른 게 올랐는데, 이번에 애플가 그 쇼크로, 그 전차 군대 삼성전자 1월, 계속 12월 달부터 기스 나왔고 계속 떨어지고, 1월 11일이 이제 현대차 그룹 관련주가 다 꼭지 찍은 날이고, 그 사이에 그래도 에너지가 계속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완전히 뭐랄까, 협상이 정식으로 공시를 냈잖아. 그러면 암만 서로 이제 밀고 당기고 뭐 뒤에 뭐가 있다 그래도 이런 공시 바로 번복은 할 수는 없거든. 근데 선생님 왜 이렇게 희망을 주는 것처럼 현대차 그룹의 모멘텀이 막 되어주는 것처럼 했다가 갑자기 이래요? 그럼 현대차 내부적으로 다 알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1월 11일부터 막 흥분할 때 임원들 다 파는 거 명단 데이터 봤잖아. 그 사람들은 팔았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만 관계 공시에 나와. 그런 것만 체크했어도 요게 좀 뭔가 좀 수상하구나. 그리고 직관적으로 우리가 방송에서 뭐라고 했어? 1월 10일 날 단독 기사 나고 애플하고 막 흥분을 시킬 때 직관적으로 때리는 거다 이럴 때는. 그리고 이게 애플카 실질적으로 하더라도 빨라봐야 2030년 얘기인데 그 사이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너무 현대차 기아차만 흥분한 것 같고 애플은 아무 소리 안 하는데 애플이 결정권자지 뭐 짝사랑.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게 남녀 관계는 밀당일 수도 있다고. 그쵸. 서로 우위 점하기. 그러니까 그러면 한번 갖다 얘기해서 현대차 기아차가 막 하다가 이게 엎어졌어. 그러면 바로 돌아와? 한두 달 더 이렇게 좀 냉각 기간을 갖고 또 다른 어떤 변수들이 생기는 거 보고 이런 걸 해봐야지. 그러니까 나는 이거의 속도는 테슬라가 결정해 줄 것 같아. 왜 테슬라죠? 사실 경쟁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경쟁 관계니까 테슬라가 뭔가 애플카의 속도를 결정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것 같고, 테슬라가 조금 더 힘을 내면 애플카도 거기에 맞춰서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진행 속도가 날 거다? 그렇지. 그리고 거기에 가장 큰 시장이 중국 시장이거든. 요새 언론에선 잘 안 나오지만 테슬라가 중국에서 상당히 곤혹을 치르고 있어요. 어떤 곤혹이죠? 화재 나고 뭔가 노이즈 배터리 문제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리고 중국에서도 그런 거를 심사하는 좀 우리나라 감독 기관이 있잖아. 거기서도 좀 약간 찍혔나 봐, 테슬라가. 안전성과 관련해서? 나는 다른 부분, 정치적인 부분 같아. 근데 은근히 중국의 정치적인 그 리스크가 정말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란 머스크 길들이기 마인드 길들이는 거 봐. 알란 머스크 길들이기 작업 들어간 것 같아. 그러면 알란 머스크 입장에서는 중국 시장도 지금 큰일 나거든. 그쵸,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이죠. 그러니까 알란 머스크가 요새 비트코인 투자한 지구나 그 다음에 뭔가 보이지 않는 다른 리스크를 다른 걸로 이슈화 시켜서 이슈는 이슈를 덮는다라는 게 있잖아. 네. 좀 그런 게 생기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약간 애플 쪽에다 시간을 약간 벌어준 것 같고, 그래서 서로 그 비즈니스 툴에서 약간 두세 달 냉각기를 갔다가, 두 가지 변수로 그 중국의 길들이기가 어느 정도 강도로 나오나? 첫 번째.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는, 중국 관련된 뭐 갖다 얘기해서 배터리라든지 중국 시장에 고객을 위해서 여러 가지 뭔가 조건들을 막 낮추는 작업을 하겠지. 테슬라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좀 선생님, 그러면 그런 과정 속에서 중국이 요구하는 게 국제 표준화될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 지금 나는 중국이 자꾸 어떤 그 표준화를 자꾸 만들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그게 표준화가 되면 다른 나라에도 이렇게 적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무서운 거지. 표준을 만든다는 자체가 전 세계 시장에 그 표준으로 해야 되니까 그 시장을 점령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나는 이 현대차 애플은 또다시 만날 수밖에 없어, 필연적으로. 근데 왜 선생님 하필 현대차일까요? 그 많은 전 세계적인 뭐 토요타도 있고 외국 되게 많잖아요. 근데 왜 애플 입장에서는 현대여야만 하는지. 일단 미국의 그 생산 기지가 알라바마하고 조지아에 떡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게 얼마나 커, 첫 번째. 두 번째는 또 바이든 정부에도 약간 그 아메리카니즘이 계속 강하거든. 그러니까 메이드 인 아메리카 기준에 또 뭐 부합시킬 수 있고 고용을 또 창출시킬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현재 공장이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다. 굳이 입장에서. 그게 가장 큰 메리트인 것 같아. 그러니까 애플카 입장에서도 이거를 중국이나 일본 쪽 뭐 여러 가지 기술력이나 뭔가 여러 가지의 상황은 현대차, 기아차만큼 강하지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여기도 찔러보고 저기도 찔러보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나는 한쪽이 다 독점은 안 한다. 그러면 지금 애플이 그 현대차를 보고 내 하청을 들어와 절대 현대차 기아차는 안 들어간다고. 그러면 협력 관계에서 일정 부분의 생산량은 니나가 해줘라 하면 그거는 애플이나 기아밖에 그걸 받아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흐름은 앞으로 5년 동안 계속될 에너지니까. 그래서 당분간은 내가 그래서 이번에 그 40만 원에 현대모비스 판 거는 32만 원부터는 사자고 그랬어. 현대모비스. 오히려 이 악재를 악재를 이용해서. 이용해서. 그런데 결론은 두세 달 동안 10% 뛰게 그냥 지그재그. 그 상승률이 크진 않을 거다. 그러면서 나는 거기에 이제 세종공업이라는 부품 밸류체인, 그러니까 조지아에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현대차 알리바바 있는데도 두 개. 그러니까 그 세종공업을 기업을 조사하다 보면 알리바바 세종공업, 조지아 세종공업 있어. 거기 다 두 가지 거점 잡고. 그래서 그러한 오히려 밸류체인 단들이 뭐라 그럴까, 저가주들이 많아. 개별 세력주들이 많고. 네. 오히려 그쪽을 나는 앞으로는 가성비 전략으로 더 커질 것 같고, 이제 그 현대차 기아차는 이런 협상의 큰 툴이 다시 재개되는 거는 이제 테슬라 속도라든지 또 하나 있어. 그 루시드라고 하는 테슬라와 똑같이 전기차를 만드는 경제 업체가 있어. 루시드요? 이게 또 얼마의 속도를 내고 또 이게 또 하나의 모멘텀이 되는가. 이 두 가지 축만 딱 보면 앞으로 전기차하고 수소차 이 두 가지가 나는 합해진다 보거든. 그래서 수소 전기차, 뭐 여러 가지 이러한 개념의 수소 전기차 구조를 가장 먼저 세팅한 게 현대차 그룹이야. 또 시장 규모 자체도 미국 시장에서 수소 전기차 부분에서 또 탑급이고 시장 점유율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현대차 입장에서는 애플과의 협업이 사실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데스티니, 운명이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단어를 잘 얘기했어. 협업. 애플은 하청. 이 두 가지의 싸움 같아. 협업, 하청. 힘겨루기네요, 협업. 진짜. 그러니까 이게 밀당이야, 밀당. 누가 주도하느냐. 근데 선생님 어떻게 보세요? 그래도 애플이 좀 더 힘이 세니까 애플이 이기면서 하청의 형태로 갈까요? 협업의 형태를 뒤집을 수 있을까요? 나는 협업으로 갈 수밖에 없어. 애플은 갖다 해서 공장 시스템이 없고 설계만 하는 회사야.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그걸 만들 수 있는 제조 기반을 갖고 있으면서 신뢰감 있는 그런 데를 찾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보면 독일, 일본, 한국, 중국 자동차는 나는 글쎄 뭐 거기도 많이 뭐 이제 중국이 다 독일 차를 합병하면서 이렇게 하겠지만 뭐 거기다 중국도 껴올 수 있겠지만 배터리 부분에서는 속도는 우리가 제일 굉장히 뭐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라든지 SK 이노베이션이라든지 이 툴을 이 시스템을 이길 만한 곳이 전 세계에는 별로 없거든. 네. 그러니까 이러한 밸류 체인이나 이러한 협업의 시스템 구조를 갖고 있는 한국 기업의 포트폴리오가 제일 강한 것 같아. 그래서 시간 지나면 이건 협업으로 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요번에 당장이 너무 달렸어, 자동차. 그리고 여기에 또 보이지 않게 나는 거버넌스로 마치 작전주 하듯이 작전주 할 때 팔아먹으면 어떤 호재를 탁 터뜨리고 그러한 어떤 이벤트 드라이브 전략이 있거든. 현대차 애플카가 오히려 보이지 않는 대리인들이 그거를 좀 사용하지 않았나. 이번 기회에. 그래서 현대차 그룹 담보 가치가 다 더블 가 있거든. 근데 선생님 이게 더 갈 거라고 생각을 했으면 그 사람들이 안 팔지 않았을까? 혹시 팔고 다시 살라고?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하는 과정에서 최종 결정권자가 현대차, 기아차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난 거라고 봐. 애플이 최종 결정권자인데 먼저 현대차, 기아차가 너무 달렸지. 일단은 그래서 기대감으로. 그게 이제 애플의 비밀주의에 약간 노이즈가 생긴 거고 그래갖고 이거를 파고를 넘는데 두세 달은 냉각기 갖고 또 두세 달 위에 하면 이제 6개월 정도 지나면 6개월이요? 꽤 시간이 늘어지네요. 그럼 선생님 현대차 가지고 계신 분들, 기아차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기다려야지 뭐 6개월. 그냥. 물리신 분들은. 그리고 당분간은 매수는요? 그러니까 마치 당분간 3개월이나 6개월은 삼성전자 같은 걸 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빠지진 않아. 근데 8만 원과 7만 원쯤 사. 9만 원과 9만 원쯤 팔아. 그러면 현대차 기준으로 만약에 그러니까 현대 모비스 툴로 보면 32만 원, 30만 원 사. 35만 원, 37만 원 팔아. 요게 6개월 동안 지그재그 이럴 수가 있다고. 그럼 현대차는 22만 원과 잘 가면 27만 원, 못 가면 25만 원. 그러면 이 박스가 그러니까 노상 고가에서 한 사람은 애매하게 마이너스. 그쵸. 조금만 더 가야 돼. 매수까지 했는데 못 내려오고 떨어지고. 저가에서 한 사람은 7%, 10%, 여기서 한 20% 안 주는 거야, 절대. 그러면서 6개월 갈 수도 있는 느낌이 딱 들어요. 그래서 가성비 기준으로는 나는 없다. 그래갖고 오히려 그쪽 보지 말고 오늘 구정전에 우리가 전에 팔았던 건설 건설에 다시 다 껴넣으라고 그랬어. 한일현대시멘트, KCC, GS건, 이런 거. 근데 현대건설도 이게 총 발행 주식 수가 얼마인지 알아? 글쎄요. 많을 것 같아요. 1억 1천만 주야. 어우. 거기에 유동 물량이 6천만 주니까 이게 항공모함이 움직이는 거니까 근데 내가 현대건설보다는 한일현대시멘트 그게 지수 상승률은 더 컸어. 같은 구간에 맞아요. 현대건설은 50% 갈 때 얘는 80% 갔거든. 그런데 3만 8천 원대 아예 4만 1천 원, 2천 원에 현대건설 하느니 현대시멘트 사자 그랬어. 오히려. 왜 그랬을까? 글쎄 아까 발행 주식수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발행 주식수가 더 적어서? 당연. 그래서 더 가볍게 움직인 거예요? 얼마나 적으냐면 총 발행 주수가 1,600만 주. 오, 1,600만 주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유동 물량이 15%밖에 안 돼. 그럼 대주가 대주가 83% 다 들고 있어.
굉장히 안정적인 기업.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품절주 성격으로 움직일 수가 있어. 부산산업도 그렇잖아요. 비슷해. 그러니까 이게 움직일 때는 갑자기 한일현대시멘트는 상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 전에 부산산업도 선생님께서 10만 원 금방 간다고 하셨을 때 그때처럼 강하게 그러니까 움직인다는 그런 거죠. 에너지가 여기서 나올 것 같아. 그럼 오히려 현대차 그룹보다는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졌던 건설주 1년 내내 주도한다라고 했던 그 건설주 그리고 시멘트 관련해서 이런 건자재주들 확인해보는 게 더 좋다라는 말씀이셨어요. 그럼 선생님 앞서서 앨런 머스크가 비트코인 산 얘기 살짝 해주셨는데 그럼 비트코인을 조금 담아볼까요? 5천만 원 왜 담아? 그래서 왠지 앨런 머스크가 투자했다 그러면 더 갈 것 같은 느낌이 있으니까 그 사람도 투자하지 않았을까요? 일단 나는 이럴 때는 저기 배도자의 시각으로 보면 앨런 머스크가 지금 아니 우리 같이 500만 원, 700만 원 사지 못하러 5천만 원. 그럼 앨런 머스크가 팔려고 나 샀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 나는 다른 그 비즈니스 툴이 있다고 봐. 그래서 여기서 소설을 쓰면 네. 첫 번째 그 비트코인의 그 거대 그 조직의 그 자금력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보이지 않는 비즈니스를 했다. 비트코인 갖고 있는 사람하고 뒷거래로. 그러면 앨런 머스크가 샀다 하면 비트코인의 가치는 당연히 오를 거 아니야. 그럼 그쪽에 자금에 오랫동안 들고 있는 사람들의 출구 전략을 만들어주고 그러면 그 출구 전략 속에서 일정 자금은 지 우주 산업한테 돈을 대주기로 했다. 투자. 이렇게 쿠션 돌리면 이게 비즈니스가 설명이 되거든. 첫 번째. 근데 진짜 이런 게 있어요, 선생님? 당연. 앨런 머스크도 비트코인에 투자한 거 손해일 수 있잖아요. 그거보다 더 큰 에너지를 뭐가 받았으니 난 지금 5천만 원대 샀다 그럼 날리고 여기서 말은 근사하게 뭐 이 세계를 들어가고 뭐 여기에서 뭐 비트코인을 갖고 뭐 또 전기차 자기네 제품 산다고 얘기하겠지만 항상 이러한 그 파워 에너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만 갖고 앞면을 보지 않아. 뒤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분명히 있어. 그래서 여기는 나는 그걸 소설 하나 쓰면 지금 앨런 머스크 입장에서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중국 시장에서 지금 중국 정부 길들인 이 노이즈가 갑자기 그 마인을 본 거야, 얘도. 그쵸. 마인 걸로 알 수 있다. 저렇게 했다가는. 그러면 자기는 정의다 한 큐에 날아갈 수 있잖아. 무서워. 그러니까 저 자꾸 길들이 들어가는 게 느껴질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에 중화시키는 작업은 우주항공 그 스페이스 X 그리고 걔의 꿈이 화성을 지배하는 거 아니야. 요새 괜히 영화가 뭐든지 화성으로 가. 그래, 화성으로 가요. 그 저기 뭐야 여기 승리호 봤어? 저 승리호 못 봤는데 선생님 승리호 때문에 덱스터 팔라고 하셨잖아요. 너무너무 재미없어. 근데 재밌게 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이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하고 그럼 선생님 혹시 그 비트코인 받아주는 그 세력 이 중국 쪽일 수도 있어요? 난 그거 같아. 그래가지고 이거 풀려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이제 스페이스 X라고 하는 이제 그 ETF를 하나 만들거든. 네. 얘도 큰 장사꾼이야. 그러면 회사 운영하는 잡지에서 이제 자기가 테슬라를 20불, 30불, 40불에 사갖고 이제 이름 난리내야. 그래서 모든 저기 펀드의 1등이 테슬라야. 돈 그러면 벌어가지고. 얘 가장 큰 고민은 못 가. 이걸 누군가한테 넘겨야죠. 자기가 갖고 있으니까. 당연하지. 그 엑스트. 그럼 엑스트를 받아줄 데가 없는 거야. 그 말한 사이즈를. 그러면 어때? 계속 나라면. 호재를 만들어가지고 그게 우주항공, 스페이스X, M&A 그러면서 다른 아크 X ETF를 해갖고 A에서 B 펀드 넘기는 거야. 그럼 얼마나 좋아? 마치 그 셀트리온 사업 구조 같이 셀트리온에다 넣고 매출 잡듯이 요거 아크 인베스트먼트 그 A 펀드가 스페이스 아크 X가 스페이스 X ETF 놓고 여기 돈이 막 들어오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 여기 들어가고 테슬라 얘가 비싸게 사주는 거야. 그럼 난 여기 어떻게 돼? 부자 돼. 이 전략이 또 하나 뭐랄까 타이밍이 맞춰.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비싸다는 걸 알 텐데 모르고 살까요? 아니지. 얼마나 합법적으로 넘기는 거야. 스페이스 X. 그다음에 우주항공. 가장 무서운 게 평가를 할 수 없는 사업.
우주 사업. 약간 평가를 할 다단계 수가 같은 느낌도 들어요. 이거 무슨 뭐 사기 같기도 하고 뭐 근데 사람을 왜 내가 그쵸. 화성에서 살라고 하면 살겠어? 나 안 살아. 저는 안 살아요. 지구가 좋습니다. 나도 지구가 좋아. 그러니까 화성으로 가는데 어떤 무만한 변수가 그리고 또 비용이 이게 만만치 않을 거야. 뭐 웬만한 달 가는데도 뭐 상품이 1억에서 3억 상품이라는데 물론 달까지 그 돈 많은 사람들이 가는 수요가 있겠지만 이게 뭐든지는 대중화가 돼야 되거든. 그럼 대중화되는 건 우리 다 죽은다. 21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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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50년도 난 빠르다고 보거든. 2050년도. 그러면 지금 2020년에서 30년 얘기를 지금 앞당겨서 다 뽑아 먹으려면 비즈니스 사업가.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꿈을 심어주는 거야. 그래서 이 눈에 콩가루 씌워갖고 확 해갖고 막 지르게 만드는 거야. 그게 비트코인 같은 기질이 스페이스X 상품에도 들어오는 것 같아. 그 약간 앨런 머스크가 비트코인에 투자한 것도 어떻게 보면은 우주에 투자하는 거랑 비슷한 맥락인 난 거네요. 그래서 중국 애들 비트코인 세력 그거를 엑스트 출구 전략을 앨런 머스크가 주면서 보이지 않게 중국 정부나 이런 나는 그 자금에 분명히 중국이 그 국가 자금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이거를 유동화 시켜주고 이 유동화 시켜주면서 나 좀 잘 봐주세요 이렇게 하고 이쪽은 비싸게 야 앨런 머스크가 샀어. 신 같은 존재가 사니까 또 그냥 그 게임 와 하고 달라붙을 거 아니야. 거기다가 신나게 파는 그 X 전략들이 있을 거라고. 네. 그리고 그거의 다음 비즈니스는 우주항공에서 지금 테슬라 주가가 지금 약간 막혀 있어. 그거를 이제 그러게요. 1000슬라 가려고 그러면 이거는 기존의 재료 갖고는 안 돼. 그럼 거기다 우주라는 거기에 펄 갖다 해서 꿈을 막 심어주는 거야. 그러면 화성 와 그러면 이게 1000슬라까지 가게 만드는 하나의 이게 보이지 않게 중국 비트코인 세력 그 다음에 테슬라 우주 아크 인베스트먼트 이게 딱 조합이 되면서 우리나라는 여기 하나그룹이 쫙 껴버려. 근데 선생님 최근 들어서 또 우주항공 테마주들이 죽진 않고 있어요. 계속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그 고점이 이렇게 있긴 한데 난 안 할래 이제. 안 할래요? 그건 트레이딩 구간이니까 하실 분들 하시고 나는 이제는 그쪽 보는 이 건설 건자재라든지 그냥 편하게 롯데그룹 거버넌스 그냥 요새 알게 모르게 롯데그룹이 이제 작년보다 막 올라와요. 롯데제가 선생님 많이 올랐어요. 롯데제과든 롯데푸드든 뭐 롯데칠성이든 롯데쇼핑이든 이제 막 움직이려고 그래요. 이게 이제 나는 여기도 중국 시진핑 북경올림픽 그리고 쌍순환 전략 이렇게 빅데이터를 하나씩 툭툭 던져. 그럼 거기에 연결된 화두에 같이 우상향의 에너지 주는 게 먹자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억눌렸던 거 먹고 마시고 돌아다니고 즐기고 공고 막 이런 거. 이런 비즈니스 투 갖고 있는. 그럼 선생님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즐기고에 저는 콘텐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최근 들어서 우리가 넷플릭스도 그렇고 이런 콘텐츠 사업들이 수요가 굉장히 많잖아요. 집에 있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이런 미디어 사업, 뭐 킹덤 이런 거 제작사들 이런 데 주가를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선생님께서는 약간 그쪽이 더 좋을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게임 산업 이쪽이 더 밝다고 보시나요? 나는 게임 산업. 게임이요? 왜요? 게임은 항상 많이 하긴 하는데 게임도 사실 코로나 수혜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딱히 사실 최근 들어서 막 강세를 보이진 않았잖아요. 난 그걸 보는 게 아니야. 그럼요. 텐센트가 또 일을 저질러. 텐센트가 어떤 일을 저지르죠? 뭐 돈을 엄청나게 지금 만들고 있어. 텐센트가? 그래서 어느 나라의 게임 회사인지 모르지만 M&A를 하려고 그래. 거기에 한국을 좀 노리는 것 같아. 한국을요? 그 어느 정도의 게임일까요? 게임도 워낙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조 단위 사이즈니까 웬만한 잔챙이 중소기업은 이거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난 냄새가 넥슨 쪽을 그런 쪽을 보나 아니면 넥슨 GT? 뭐 그래서 요새 넷마블? 뭐 그런 것 쪽을 이제 카카오 게임즈, 넷마블 그 다음에 넥슨 GT 이런 거를 지금 눈여겨보고 있는 것도 텐센트가 뭔가 가까이에서 어떤 에너지나 화두를 줄 때는 앨런 머스크 비트코인 이런 것 같이 어떤 큰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나 회사가 일을 저질러. 뭔가 거품을 만들어.
거품을 만들어갖고 뭔가 사람도 흥분해갖고, 말란 애플카 전기차, 이게 거품 만들었잖아. 네. 마찬가지야. 이 덕분에 나는 정의선 회장님 순환 주자고 저 쉽게 그냥 담보가치를 다 더블로 만들어버렸거든. 돈을 많이 만들었으니까. 그것도 두세 달 만에. 삼성전자 가치가 1등인 삼성전자 가치가 우리 이재용 부회장. 회장은 감옥에 가 계시고 그 사이에 커진 기업들 한번 봐봐. 현대, 현대차로, LG, 그 다음에 또 하나. 한화. 난리를 쳤잖아. 그게 지수를 올린 것 같아 나는. 삼성전자 외국인은 그 사이에 그냥 우리 개인 투자자들 막 사게 한 다음에 실제 게임은 뭐 엉뚱한 데서 일어나는 거야. 거버넌스 게임에서 일어나는 거야. 근데 이렇게 대형주가 올랐던 적이 있었을까 싶을 만큼 근데 대형주 장세예요. 앞으로도 그러는 거야. 왜? 지금 알게 모르게 자산 운용사나 그 투자 목적 갖고 있는 자문사 지금 요게 이제 업계 비밀인데 비밀? 그 요새 그 법인 파트나 네. 이쪽은 다들 애들이 지금 기진맥진해. 왜요? 돈은 많이 버는데 돈을 많이 벌어서 힘든가? 왜 기준맥지네요? 어느 지정 단가에서 100만 주, 200만 주를 하루에나 이틀에 팔아야 돼. 수익 실현을 해야 되니까. 근데 받아줄 물량이 확실치 않으니까. 그러니까 분위기를 막 조성시켜. 왜냐면 이게 뭐 10,000주, 20만 주가 아니야. 웬만한 게 그 오파가 100만 주에서 300만 주가 들어오는 거야. 그 회사 순이익이나 나 거기에 성과가 얼마야. 그 한 건 잡지. 수수료 그 어떤 종목에 따라서는 억대가 왔다 갔다 해. 근데 그걸 한 번에 매물을 내놓으면 또 이렇게 근데 떨어지니까. 단가를 그래서- 중요해서 못 팔아. 그럼요. 어느 단가에 이게 딱 조건이 들어와. 아, 그러면 제일 골 때려, 제일 답답해요. 그러니까 이때 거품 막 해서 개인 투자들 막 따라하면 속으로는 회심하면서 그냥 주는 대로 와서 이런. 근데 그게 네. 그걸 제공하는 데가 자산운용사, 투자 목적 갖고 있는 그 사모펀드, 그 다음에 국민연금 이런 것들이 계속 오파받는 거기 부서는 지금 난리. 그럼 선생님, 그 사람들은 어쨌든 수익 실현을 해야 되면 계속해서 거품을 일으킨다는 건데, 국내 증시는 5월까지는 박스권일 것 같다라고 하셨으면 그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팔아요? 그러니까 시장 죽으면 안 되지. 그래서 이쪽에서의 요거는 알고리즘 하는 그 ETF 하는 그 운영하는 부서에다 야 티거래라도 얘 분위기 좀 띄워라. 그래서 최근에 이제 상승세를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윗꼬리가 나는 패턴들이 나타나는 그러니까 거예요. 미국 시장 올라가서 와 따라하면 걔네들이 야 기회다 없잖아. 아침에 올라갔다가 또 빠지고 올라갔다 또 빠져. 이게 다 이 바닥의 그 지금 그 내부적인 현실. 네, 정말 그래서 1월에는 정말 수익 많이 났는데 2월 들어서 좀 손실이 생겼어요. 수익폭이 줄어들었어요 하시는 분들이 다 이런 부분에 당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 앞서서 게임주 얘기하셨는데 제 생각에 텐센트 중국 회사잖아요. 근데 중국 사람들이 게임을 모바일보다는 PC로 많이 한다고 하니까 좀 PC 게임을 위주로 하는 그런 회사가 되지 않을까요? 이제 PC가 모바일로 갈 수밖에 없어.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도 모바일 시스템으로 가야 되고 다 페이 시스템으로 가야 되고 이게 전자, 결제, 보안, 스마트 시티, 빅브라더 세상으로 가니까 이제는 걔네들도 그래서 모바일 시스템에 최적화되고 했던 그런 기업이나 기술 노하우를 자꾸 그래픽이나 이런 거를 M&A 갖고 계속 영토 확장하는 것 같아. 여기에는 갖다 해서 결제 시장을 점령하겠다는 얘기야. 결제? 결제. 그리고 이제 그 정부가 마인을 잘 길들였는지 마인이 말을 잘 듣는 것 같이 느껴지는지 이제는 뭔가 엔트가 재상장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내부적으로 하면 이 마인 라인은 그 장점인 그 뒷주머니였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이미 교통 정리가 됐다는 거는 이제는 그 뒷주머니가 교통 정리되고 이게 이제 시진핑으로 꽂히는 건가 보지 뭐. 그러니까 엔트가 다시 상장되고 뭐 여러 가지 상황. 그래서 중국 기업들을 볼 때도 보면 실제 주인은 누군가. 팔로더맨. 이게
장점인 게인지 후진따오인지 시진핑 일화인 게인지 이걸 잘 들여다봐야 돼. 만약에 엉뚱한 데다 보면 얘네들은 이 10조 회사도 엎어치기 하고 사양시키고 빽 막 이러는데 그러니까 중국을 들여다볼 때는 이 정치적인 물줄기를 잘 봐야 되는 힘의 균형도 잘 네. 봐야 되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히려 컨텐츠 게임 쪽이 이게 또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게 정책만 싹 바꿔버리면 되거든. 우리 유통 소비 뭐 한알령 풀듯이 파노 같은 어떤 규제 규범을 살짝 해서 이제 한국 기업하고 M&A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갖고 전개시키는 이런 게 또 나는 이전 북경 올림픽 때까지 2022년 2월 2월까지 중국 눈치를 좀 많이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 그러면 앞서서 우리가 수급 얘기를 했잖아요. 기관은 어쨌든 팔아요. 연기금이 팔 테니까. 그러면 외국인이나 개인이 사야 되는데 외국인이 사주려면 환율이 좀 안정적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환율도 올라가니 그리고 외국인은 지금 난 3월 말까지는 팔아. 왜 3월 말까지예요? 일단은 이 아시아권이 2월 달에 이제 MSCI 그 조정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일부 펀드들의 또 포트 재조정이 나는 분기로 좀 있었거든. 3월 말. 그러니까 3월 말까지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보면 약간 디커플링이 나오고 갑자기 베트남이 갑자기 고점에서 10% 인덱스 확 빠지고 다시 올라가지만 이런 변화가 왜 나오나 일부 그 헤지펀드나 아시아 그 이머징 국가 하는 펀드 중에서 엑스트라는 애들이 있는 거야. 그 포트폴리오 재조정 때문에. 재조정 때문에. 그리고 그 중에서 그거 갖고 본토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뭔가 이제는 주식에서 뭐 다른 자산, 뭐 안전자산 뭐 요로 바꾸는 애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포트 재조정 작업이 있는 것 같으니까. 네. 그래서 외국인은 3월 말까지 연기금하고 판다. 그럼 개인만 사네요. 그런데 금융투자가 사주면 올라가고 금융투자가 빠지면 떨어지고 어쩔 수 없어. 그거는. 그럼 선생님 개인이 사는 종목들은 사실 연속성이 없잖아요. 없지. 그러니까 정말 3월, 4월, 5월까지는 투자를 잘해야 내가 낸 수익을 지킬 수 있는 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지. 정말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모멘텀 투자라고 해서 앞으로 있을 만한 것들을 미리 생각을 하고 또 이슈를 선점하면서 매매를 하는 게 중요한데요.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는 분들은 앞서서 저희가 어떻게 이슈를 선점하고 수익을 안정적으로 내는지 보셨을 것 같아요. 아니, 요거 간단히 봐봐. 뭘 볼까요? 12월